안녕하세요. 보험 참 알수록 복잡하고 또 빠르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최신 보험 뉴스들, 그 속의 진짜 의미를 좀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뭐 단순히 정보 전달보다는 이게 왜 중요하고 또 우리 생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점들을 좀 짚어보면 좋겠네요. 그렇죠. 오늘 다룰 내용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것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그게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내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맞아요. 첫 소식은 이거 정말 좀 화가 나는 사례인데요. 혹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더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펫보험 이야기입니다. 아, 펫보험이요. 요즘 관심 많으시죠? 네. 근데 설계사가 치료비 90%까지 보장돼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약관에는 80%만 보장된다고 되어 있었던 거예요. 10% 차이면 꽤 큰데요. 그죠? 그래서 가입자가 왜 말이 다르냐 따졌더니 설계사가 전산 오류다, 시스템 반영이 늦었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 실수로 보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만약 의도적으로 속인 거라면 이건 명백한 계약 사기에 해당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사기요? 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에 비슷한 일을 겪었다면요? 가장 중요한 건 증거 확보입니다. 상담할 때 녹음을 해둔다거나 아니면 설계사가 설명한 내용을 좀 메모해두는 거죠. 그리고 혹시 앞으로 펫보험 가입하실 분들은 가입 전에 꼭 약관이랑 상품 설명서 직접 보셔야 돼요. 아, 직접 확인하는 거? 네, 특히 보장 비율, 자기부담금 이런 핵심 조건들 있잖아요. 설명 들은 거랑 일치하는지 눈으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말만 믿으면 안 돼요. 그렇죠. 알아서 잘 해줬겠지. 이게 제일 위험한 생각이네요. 맞습니다. 만약 이미 피해를 입으셨다면 아까 말씀드린 증거를 가지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을 수 있고요. 사안이 좀 심각하다 싶으면 형사 고소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 내 권리는 내가 챙겨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명심해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어쩌면 용돈이 생길 수도 있는 소식입니다. 혹시 잊고 있던 보험금 없으신가요? 아, 휴면보험금이요? 네, 맞아요. 서민금융진흥원이랑 생명보험협회가 11월 말까지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금액이 꽤 큽니다. 휴면보험금이라는 게 이제 보험계약 효력이 없어졌거나 만기가 지났는데 찾아가지 않아서 보험사나 서민금융진흥원이 보관하고 있는 돈이거든요. 네네. 근데 올해 3분기에만 찾아간 돈이 무려 687억 원이라고 해요. 687억 원이요? 와, 진짜 많네요. 네,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나 늘어난 금액입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못 찾아간 돈이 많은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 이사 가거나 연락처 바뀌면서 안내를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가입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예전에 부모님이 자녀 이름으로 들어놨던 보험 같은 거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요즘은 내보험 찾아줌 같은 온라인 서비스나 은행 앱 쓰시면 마이데이터 통해서도 조회가 되고요. 또 휴대폰 문자로 안심마크 붙어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RCS라고 하는데. 네네. 그런 걸로도 조회가 가능하니까 이건 기회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생각지 못한 돈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저도 이거 끝나고 바로 한번 해봐야겠어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험사들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좀 엿볼 수 있는 소식인데요. KB손해보험이랑 DB손해보험이 앞다퉈서 보장을 크게 강화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먼저 KB손해보험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KB손해보험은 특히 암, 치매, 수술비 이 세 가지 보장에 좀 힘을 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암 수술비, 이게 원래는 1년에 한 번만 줬거든요. 네. 이걸 수술할 때마다 최대 2천만 원씩 주는 걸로 바꿨어요. 그리고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된 경우 이것도 다 보정 범위에 포함시켰고요. 와, 매번 2천만 원이면 그리고 전이암까지요. 이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그 알츠하이머 치매 신약으로 알려진 레켐비 있잖아요. 아, 네네, 들어봤어요. 그 치료 보장을 업계 최초로 그것도 20년 갱신형으로 상품에 넣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장기적인 치매 치료비 부담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수술비도 바뀌었다고요? 네, 맞아요. 기존에는 특정 질병 수술비를 연일에만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도 매회 지급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실질적인 혜택을 늘린 거죠. 그래서 혹시 암, 치매, 수술 관련해서 좀 보강을 생각하고 계셨다면 KB손보 상품 변화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쟁사인 대비손해보험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DB손해보험 역시 암이나 간병처럼 살면서 큰 비용이 들 수 있는 부분의 보장을 강화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감액 없는 안보장을 전면 도입했다는 거예요. 감액 없는 안보장이요. 그게 뭐죠? 보통 암보험은 가입하고 1년이나 2년 안에 암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깎아서 절반만 주거나 하잖아요. 그 감액 기간이라는 걸 아예 없앴다는 겁니다. 아, 처음부터 100% 다 준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간병인 사용 일당 이것도 업계 최고 수준인 하루 20만 원까지 올렸다고 해요. 비갱신형 기준으로요. 와, 감액 기간도 없고 간병비 지원도 크면 이건 정말 든든하겠는데요? 근데 이렇게 보험사들이 앞다퉈서 보장을 막 강화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앞으로 나올 5세대 실손보험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5세대 실손보험이요? 네, 이 5세대 실손에서는 병원을 많이 이용하면 할수록 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또 자기 부담금 비율도 지금보다 높아질 걸로 예상되거든요. 아, 그럼 실손보험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인식이 좀 확산되면서 부족한 부분을 암보험이나 간병보험, 수술비 보험 같은 이런 정액형 보험으로 미리 좀 보완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험사들도 거기에 맞춰서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실손보험 변화에 대비해서 다른 보험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보험사들도 이 부분을 공략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를 잘 파악해서 내 건강 상태나 가족력, 경제적 상황 이런 걸 고려해서 어떤 보장이 더 필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비교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네, 정말 꼼꼼히 따져봐야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술 발전의 또 다른 얼굴인데요.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전기차 운전자분들 좀 주목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 전기차 관련해서요? 네, 전기차의 핵심 부품이 배터리잖아요.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이걸 노린 신종 보험 사기가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게 전기차가 많아지면서 이런 범죄도 점점 더 지능화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말 살짝 긁힌 정도의 접촉사고인데 마치 배터리에 큰 충격이 간 것처럼 꾸며서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거죠. 아, 그런 식으로요? 네, 심지어는 배터리 상태를 감시하는 BMS,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나 사고 기록 장치, EDR 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데이터를 조작한다고요? 그럼 사고 내용을 완전히 속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이런 배터리 범죄는 기존 내연기관차 사고랑은 좀 다릅니다. 배터리나 전기 시스템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파손 정도를 파악하기가 훨씬 까다로워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기인지 아닌지 밝혀내기가 더 어려워진 거죠. 이런 사기가 계속 늘면 결국 또 보험료 오르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결국 보험사 손해율이 올라가면 장기적으로는 모든 전기차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참. 그래서 전기차 운전자분들은 사고가 났을 때 사고 당시 상황이나 차량 상태 사진, 영상 같은 객관적인 기록을 정말 철저하게 확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보험사랑도 정확하고 긴밀하게 소통하시는 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네. 기술 발전이 꼭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네요. 기술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럼 인공지능, AI가 보험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좀 짚어볼까요? AI 덕분에 업무 효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던데요. 네, AI는 보험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크죠.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더 정교한 상품을 개발하고 보험금 청구 심사 속도를 정말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요. 또 기존에는 찾기 어려웠던 복잡한 보험 사기 패턴을 찾아내는 데도 아주 유용합니다. 이미 많은 보험사들이 AI 기술 도입에 굉장히 적극적이죠. 네, 듣기만 해도 편리해질 것 같은데요. 근데 혹시 AI 때문에 새로 생기는 위험 같은 건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AI가 진짜 사고 사진처럼 아주 감쪽같이 가짜 차량 파손 사진이나 허위 진단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보험 사기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헉, 딥페이크 보험 사기요? 네, 또 AI를 이용해서 보험사 전산망을 공격하거나 고객 정보를 빼내려는 사이버 공적 위협도 훨씬 커지고 있고요. 보험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누가 더 강력한 AI 기술을 갖느냐, AI 군비 경쟁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AI 군비 경쟁이라 표현이 재밌네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AI 도입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어요. 단기적으로는 더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겠지만요. 장기적으로 보면 AI 개발이나 유지 비용, 또 새로운 유형의 사기나 보안 위협에 대비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 결국 보험료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뭐 AI 알고리즘의 편향성 문제라던가 데이터 프라이버시 침해 같은 윤리적인 문제들도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고요. 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위험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대비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AI가 가져올 보험의 비례, 기대만큼이나 고민할 부분도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험과 관련된 의료계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통계인데요. 건강보험 진료비를 전혀 청구하지 않는, 그러니까 영원 청구, 동네 의원이 최근 3년 새 50%나 늘어서 2,30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영원 청구요? 건강보험 진료를 아예 안 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성형외과나 일반 의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뭐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진료, 주로 미용이나 성형 시술에만 집중하는 의료기관이 그만큼 크게 늘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죠. 특히 서울 강남 지역 성형외과는 10곳 중 거의 8곳, 79%가 건강보험 청구 실적이 아예 없었다고 하니까요. 특정 분야로의 쏠림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아니, 돈 되는 비급여 진료만 하겠다는 병원이 그렇게 많다는 거군요. 이게 뭐 그냥 시장 논리 아닌가요? 문제가 되나요? 물론 의사 개인이 어떤 분야를 선택할지는 자유지만 이런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해지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요? 의사 인력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많은 의사들이 미용 성형 쪽으로만 몰리면 정작 우리 생명과 직결된 수술이나 응급 진료, 중증 질환 치료 같은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아, 필수 의료 공백 문제랑 연결되는 거군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이건 결국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의료 자원의 불균형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아,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네요. 건강보험 재정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우리가 보통 심평원이라고 부르죠. 네. 이 심평원이 특정 병원에 심사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자생한방병원의 일부 비급여 항목 심사에서 다른 병원에 비해 보험금 삭감률이 눈에 띄게 낮았다는 지적인데요. 네, 약침술이나 첩약, 그러니까 한약 같은 항목에서 그런 경향이 보였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물론 심평원 측에서는 특정 병원에 유리하게 심사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특정 병원의 문제를 넘어서요. 우리가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과연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사용되고 있는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심사 기준의 일관성, 공정성, 이건 건강보험 제도 신뢰와 바로 연결되는 문제라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정말 공정한 심사는 중요한 가치죠. 투명하게 잘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정말 다양한 이슈들을 좀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보험 사기 문제부터 시작해서 보험사들의 경쟁, 또 기술 발전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 그리고 건강보험을 둘러싼 여러 이슈들까지요. 네,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왔네요. 네, 이렇게 변화하는 보험 환경 속에서 우리가 뭘 좀 주목해야 할지 조금은 감이 잡히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쭉 되짚어보면 결국 핵심은 변화에 대한 적응과 대비,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보험 상품도 계속 진화하고 또 새로운 위험도 계속 나타나고 의료 환경도 끊임없이 바뀌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변화 속에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여전히 나에게 맞는 건지 또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위험까지 제대로 대비해주고 있는지 이걸 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단순히 보험 가입하고 끝, 이게 아니라 계속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할 만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의료 환경도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일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보험 포트폴리오, 과연 5년 후, 10년 후에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줄 최적의 방패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